자, 주문 받겠습니다. 24번이요. 또 17번이요. 18번. 없어? 34번 편해? 그냥 하든가? 일단 정상이었어요. 34번. 이 정도 합시다. 둘레, 그리고 문제. 문제 번호는 한번 적용했지만 내용을 좀 기억해줘요. 17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라는 건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건 못하겠었습니다. 문항 번호에 잘못이 있었고요. 직사각형 ABCD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반드시 알파벳 순서대로 도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내점을 이어서 만든 게 있다. ABCD니까 그러면은 3,1부터 시작해야 돼. B가 3,-1, C가 5,-1, D가 5,1. 이렇게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식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ABCD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3,1이었습니다. 여러분 풀이에는 크게 상관없었겠지만, 자, 그러면은 X축이 여기 가운데 지나가고 Y축이 요점치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어떤 함수 볼 거냐? 로그 함수. 요 로그 함수는 로그 미세 값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4라는 정점을 지나는 녀석이군요. 1,-4. 쏘리. 네, 1,-4 맞네. 그러면 1,-4 이런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직사각형과 만나야 된다. 로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들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A가 미세값이 변화함에 따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2, 마이너스 4. 진수가 1이 되는 순간 봐야 되니까 2, 마이너스 4.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그래프 요렇게 여기 3,1이라는 점을 지날 때랑 요렇게 5,-1이라는 점을 지나는 요 사이에서 교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3,1과 5,-1 대입하면 돼요. 언제 최대 최소 고민하지만 넣어서 큰 A가 최대, 작은 A가 최소입니다. 대비는 나오죠. 계산식 주죠. 3번이나. 네. 그럴 때는 불편 갈고 넓은 곳에서 큼직큼직하게 새롭게 계산해봐야 돼. 빠르게 계산해볼까? A 넣으면은 A에 대한 이야기. 마이너스 4 이항 되니까 5는 로그 A의 2. 그러면은 A는 얼마? A의 5거듭제곱이 2다. 로그의 정의 쓴 겁니다. A의 5거듭제곱이 2. 그리고 B점 아닌 C점 5,-1 대입한다면은 마이너스 1인데 4가 넘어가니까 3은 로그 A의 4 5,1이니까 A의 세제곱이 4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 최소. 그럼 A는 4는 2의 제곱이고 최대 최소에 대한 15제곱을 보고 있죠. 누가 최대 최소인지 모르겠지만 15제곱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3을 곱해주면 되고 15제곱 맞추려면 5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었네. 그러면 2의 7제곱.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는 감소 그래프가 된다면 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만날 수가 없죠.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8번 이야기가 있었고요. 18번도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이고 두 로그 함수의 특징은 로그 2의 4x는 로그 2의 x 더하기 2 콜. 그렇다면 선분 AB의 길이가 y축 이만큼 평행이면 선분 AB의 길이가 2라는 소리네. 그러면 점 C에서 선분 AB로 내린 수선의 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1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잖아.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네. 너희들의 길이는 루트 3입니다. 보통 선생님 이제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A라는 점을 미정계수로 이제 좌표 잡아가면서 계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C라는 친구를 미정계수 P, 로그 2의 4P라고 잡아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A라는 점은 P에서 C에서 X축 방향으로 루트 3만큼 이동했으니까 P 더하기 루트 3. Y축으로 1만큼 올라갔으니까 로그 2의 4P 더하기 1이라서 로그 2의 얼마? 로그 2의 4P와 더하기 1이니까 진수는 8P. 오케이? 자, C점의 Y좌표랑 A점의 Y좌표 길이 1의 차이가 나잖아. C점의 Y좌표 로그 2의 4P고 A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4P에다가 Y축으로 1 올라갔어요. 이 1이라는 것은 로그 2의 2잖아. 밑이 같으니까 진수들끼리 곱해준 로그 2의 4의 8P. 그런데 이 값은 X축 방향 루트 3만큼 이동한 P 더하기 루트 3이 대응되는 함수 값이니까 로그 2의 4 곱하기 P 더하기 루트 3과도 같다. 함수 로그 2의 4x에 x 정의역에 이 P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을 대입한 거죠. 그럼 얘는 둘이 같은 거니까 P는 2루트 3. 오케이? 8P 이꼴 4니까 4 나눠주고 2P는 P 더하기 루트 3. P는 2루트 3. 뭐 하는 거니? 점 C의 좌표 찾아라. 그럼 P가 2루트 3. Q는 대입해야지. 4P니까 8루트 3. 로그 2의 8루트 3. Q는 로그 2의 8루트 3이니까 8루트 3이니까 3 더하기 로그 2의 P. 아니 로그 2의 3. 로그 2 루트 3. Q는 3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3.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다른 말 하라고 하잖아. P분의 1의 제곱이다. P분의 1의 제곱이면 12분의 1. 그리고 4Q 거듭 제곱이다. Q, 이거 괜히 풀어 썼네. 괜히 풀어 썼다. 굳이 진수를 뽑아낼 게 아니라. 루트 3이니까 로그 2의
8루트 3인 상황에서 4의 q 거듭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의 q 거듭제곱 하게 되면은 4의 로그 2의 8루트 3이잖아. 로그 성질 2의 로그 2의 8루트 3 제곱해주니까 8, 8, 64, 3, 68, 192. 오케이? 너는 2의 2 로그 2의 8루트 3이니까 이 개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서 8864 곱하기 3. 그래서 12분의 192 계산해 주는 거죠. p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기진 계산 비교해봤어? 네. 계산 다른 거 찾았어? 너가 얘기했던 문제 아니었니? 네. 잘못된 부분 찾았어? 예. 애초에 저 생각했는데 여기 일하는 거 그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다가 비교하다 보니 10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리고 24번 주문 들어왔습니다. 자, 24번. 다음에 극한이 6이 된다면 x분의 f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 리미트 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분의 ln 1 더하기 x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사실 알고 있죠. 이때 포인트 ln 안에 있는 요 x에 맞춰서 분모를 구성해 줘야 되는 거야. 진수의 값이 변형되기는 너무 힘듭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진수 밖에 있는 녀석을 변경해 주는 거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f3x잖아. 복잡하고 못생겨도 f3x에다가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떤 분모로 나눴으니까 분자에도 f3x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있던 x는 여기로 깔아주시고요. 자, 이때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x가 0으로 가야 돼. 지금 문제에서 x가 0일 때 fx가 0으로 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립하겠지만 그래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버릇. x가 0으로 간다면 분모 0입니다. x가 0으로 간다면 ln 1 더하기 f0죠. ln 1 더하기 f0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진수가 1이어야겠네. 그래서 fx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f3x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건 fx 역시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함수에서 배운 것처럼 x 계수에다가 3을 곱해지면 그래프는 그 x축 방향으로, y축 기준으로 압축이 됩니까? 늘어나게 됩니까? 압축됩니다. 상하함수의 줄이 줄어들던 것처럼. 그래도 극한의 값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fx 역시 0으로 수렴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알아냈으니까 주어진 문제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fx가 0으로 간다고 쓸 수가 있는 거야. f 이것도 그냥 x가 아니라 3x.
그리고 여기에서는 리미트 여전히 x가 0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은 요 앞에 거는 손에 손잡고 일로 수렴. 요 이야기. 모양을 맞춰줬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뒤에 극한만 보면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3x야. f3x의 극한이 결국 얼마? 이게 6이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분의 fx야. x분의 fx. 그러면은 요 3x와 똑같은 모습을 맞춰주자고요. 그러면 앞에 3을 곱해진 거죠. 다시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3x가 0으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3x, 3x, 3x는 모두 다 동일한 변수인 거야. 3x를 t로 치환해 버리지. 3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3 나눠주면 얼마? 극한값 2. 변수를 좀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쉽진 않았을 거야. 24번이었고요. 26번 볼게요. 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알파와 베타 두 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알파는 2베타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사인 베타의 값을 묻고 있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알파에 대한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하죠. 베타가 2분의 알파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 제곱 베타 대신에 2분의 알파 넣으면 이거 반값공식. 반값공식에 의하면은 2분의 무엇? 1마 코사인 알파야. 사인 알파가 4분의 3이고요. 알파는 보시다시피 삼각형 뭐고 예각들의 합이야. 다시 알파는 여전히 예각입니다. 그래서 코사인도 양의 값이 나올 거예요. 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4분의 16, 9니까 루트 7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8분의 루트 7 되겠고요. 그러면 A의 값이 2분의 1이고 B의 값은 8분의 1입니다. 차에 8을 곱하여라. 8을 곱해서 빼도 되는 거니까 4 빼기 1 정답 3. 3번. 사인 제곱 베타로 갔다고? 그러니까 사인 제곱 베타를 바꿀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막 돌아가다 못했습니다. 이거 돌아가도 되긴 한데 베타에 대한 이야기로 막 변경해도 되고 알파가 2베타니까 사인 대각 공식을 써서 해도 나오긴 나와.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거랑 우리가 주말에 했던 거 같이 동영상 링크를 보내도록 할게요. 27번에는 최대값이 8이었던 거고 이 페이지에는 그럼 더 질문이 없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32번
31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신 모의 1회 푼 거에서는 각 2등분이어서 선분의 길이비를 했고 여기서는 각이 변하는 거야. 각 2등분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이야기를 하는 거고 32번 자르고 근데 산술 기압 평균이 최대값도 되고 최소값도 되는 거였나요? 합의 최소 곱이 최대. 합의 최소 찾을 때 곱이 최대 찾을 때 산술기압입니다. 다른 경우라면은 쿠시-슈바르츠까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 제시된 조건이랑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x제곱, y제곱 이런 정보들을 던져줬단 말이야. 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럴 땐 쿠시-슈바르츠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2x니까 2x 3y니까 3y 그리고 여기에서 제곱 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쿠시-슈바르츠. 이과에서 솔직히 자주 나와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걸 우리가 16이라고 가정했죠. 4, 9니까 13이죠. 그럼 16 곱하기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루트 13이 최대값. 딱 1년 전에 하던 거. 아니 1년 전에 아니지. 1학기 기말 때 하던 거다 이거. 절대 부등식. 몇 년 된 거 같다고? 그래서 수학 문제 풀면서 최대 최소 얘기를 하면은 산술 계열을 떠올려야 되긴 한데 이제 이과생이 됐다면은 특히 미적 파트로 넘어가면서는 함수로 푸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미분에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 파악한 다음에 극값과 양 끝값 구간의 양 끝값 비교해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산술 계열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2번. 와, 이것도 방금 공식 또 나왔어요. x와 2분의 x 각의 크기가 다르니까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2분의 x 제곱이 있다면은 코사인 제곱 2분의 x가 있다면은 너 반각 공식에 의하여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가 되죠. 자,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어있네. 사인 제곱 더하기 앞에 4 곱해주니까 2 더하기 2 코사인 너가 3-3k의 값과 같다. 자, 사인과 코사인 모두 다 x 이하기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각함수의 종류가 다르네. 각의 크기는 통일했는데 종류가 달라. 그러면은 1차를 2차의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2차를 1차와 동일한 삼각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다시 1마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꿔 쓰도록 합시다. 1 더하기 2는 3 사라지고 이항해주니까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3k가 0이 된다 라는 것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치환을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코사인 x라는 것의 정역 범위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라는 정역 구간 안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다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를 t라고 합시다. 방정식 얘기하면서 x 범위 얘기 안 했잖아. 모두 주목하면은 주목하면은 앞에 쌤이 다른 말을 안 해도 다들 문님 같고 고개 들고 쳐다보듯이 고개 쳐들고가 아니고 고개 들고 쳐다보듯이 내가 이러다가 기진이 주목하면은 기진이는 나를 보고 애들은 문일 하면서 기진을 볼 거 아니야.
조건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안 붙었으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함수의 정의하고 모든 실수입니다.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 사이에서의 t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k. 너가 0이 되는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을 보도록 하자. 너는 t-1의 전체 제곱 1-3k 이꼴 0을 보려고 하는 거네요. 자, 이제 조금 불편한 방정식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함수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는 것은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도 풀었잖아. 지금 이런 미정계수 3k 있으면 요거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멀쩡한 함수 그려주고 3k와 교점 존재하게끔 그림 그려주고 이런 것도 했었지. 그 작업할 겁니다. 선생님 미처 그렇게 넘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2차 함수 요 모습 그대로 볼 거고요. 대칭축은 1입니다. 대칭축이 어머나 1이네. 대칭축이 1이네. 대칭축이 t 정의역 범위 경기 끝이네. t 이꼴 1. 그러면 그래프는 나 어디서 볼 거냐고? 이렇게 뚜루룩 감소하는 거에서 볼 거라고. 대칭축 아랫블록 감소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 끝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너가 이렇게 스르르 움직여 다니면서 x축과 교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t가 마이너스 1일 때와 t가 1일 때 걔네들이 0, 근이 되게끔 하는 k 범위를 찾으면 되겠고요.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대입해서 계산해 내도록 하세요. 이유 풀이는 생각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다 나온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배된 식에다 바로 넣는 게 좋겠지. t가 마이너스 1이면 k는 1이고 t가 1이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래서 정답 0이 나오더라. 응? 0? 0이 된다고 왜 이러겠지? 이거 0이다. 계산해봐봐. 내가 답을 잘못 적었어. 숫자 2가 맞아? 아니 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아이 참. 자, 다시 식을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나는 k 보고 싶잖아. t 제곱 마이너스 2t 이꼴 3k 다시 k 나누면은 3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t 콜.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더하기 2 3이니까 1 그때 k가 1 이게 k의 맥스고요. t가 1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k의 미니멈입니다. 즉 알파고 베타네요. 그래서 알파 3배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는 1 둘이 더하면 0인데 나는 왜 바보같이 2라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라지는 건데 혼자서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재미없고 싫어. 차라리 이렇게 풀이 수업을 해주면 몰라. 확인들 하세요. 선생님 다음 문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풀었던 유형입니다. 모든 실수에서의 연속. 다시 특이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동일하다. 함수값은 b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b가 된다는 사실, 이런 관계, 이런 풀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 아닌 범위에서의 극한을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4x분의 2에 2x제곱,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사인 3x. x 0으로 보내면 분모 0.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잖아. 2의 0제곱은 1 마이너스 a 사인은 0. 그럼 이게 0이어야 되잖아. a는 1이네. 하나 찾았다. 그래서 일부러 얘를 앞으로 당겨오기도 한 거죠. 좋아. 아니요. 좋아. 일부러 당겨왔다고. 약간의 해안이라고나 할까. 주어진 식에 대한 적절한 변형, 이렇게 분배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이제 일사천리잖아. 4x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사인 3x. 그러면 앞에 거 극한은 2x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 개수로 빼내서 그것이 극한값. 너는 3x가 있어야 되잖아. 4분의 3이 앞으로 나갔다. 4분의 3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뭡니까? b네요. 그래서 a와 b의 합은 4분의 3. 그럼 마지막 34번 문제 준비할게요. 자, 넓이를 구하랍시다. 이 친구는 말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원주 위에 있는 한 점을 찍어서 만든 삼각형이니까 원주 위에 있는 점, 원주가의 크기가 90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S세타는 기본 아이디어,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PB와 높이와 그리고 PQ 길이를 구하자. PB 길이는 얼마? 3sin 세타. PB 3sin 세타. 그럼 이제 남은 거는 PQ 길이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하지? 어쩌지? 점 C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 C에 대한 소개가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호 AC와 호 BC가 동일하다. 즉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반원의 중심이다. 답이 유명한 거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적절한 보조선 하나 그어봤습니다. 보조선 긋는 룰은 말로는 이렇게 점과 점, 점에서 선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여기에 무슨 많은 점이 있고 무슨 많은 선이 있는데 어떤 관계를 그어주느냐, 적절하게. 수학 가르치면서 제일 무책임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적절하게 뭔가 스토리가 나올 법한 걸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PC라는 호에 대하여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동일하네요. 헐, 이 각의 크기는 얼마로 얘기할 수 있을까? 세타에 관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세타에 관해서 표현해야겠죠. 그럼 세타는 왼쪽에 있잖아. C에서 내린 거는 중심으로 떨어진다니까, 호의 길이가 같다니까, 각이 2인분이라니까,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잖아. 호
AC 호 BC가 같다는 말은 현 AC와 현 BC의 길이도 같은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겁니다. 45도 45도 1대1 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45도 4분의 파입니다. 4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빼낸 거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 까만색 두 줄짜리 가게 크기가 되고 그거는 여기에 가게도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삼각형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B점이고요, P점이고요, Q점입니다. 선분 BQ의 길이, BP의 길이는 3sin 세타 알고 있고 요 가게 크기가 방금 알아낸 따끈따끈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랍니다. 그렇다면은 높이 PQ를 세타로 표현을 하신다면 세타의 관한에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 3sin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야. 탄젠트 맞아요? 밑변 높이가 탄젠트 됐죠? 요게 PQ입니다. 그러면은 넓이 S세타는 다시 한번 계산 2분의 1 PB가 3sin PQ가 3sin 탄젠트 그래서 9 sin 제곱 사인 좀 성실하게 적을게. 문제도 다 풀었는데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탄젠트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요거 보면서 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덧셈 공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데 우리는 극한 구할 거거든. 너를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세타 리미트를 0으로 보냅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그러면은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1로 수렴하겠고 걸 2분의 9 있고 탄젠트 요 놈은 세타 0으로 간다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네 변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극한 계산이 더 쉬우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라서 정답 2분의 9 여기까지